밤하늘의 펄, 스타를 카운팅하고 있는 부자. 꼬마 데이빗은 나사 직원인 아빠를 따라 천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성우 내린 밤, 잘 시간인데요. 데이빗의 취미인 동전 수집도 도와주는 다정한 아빠였죠. 그런데 세차게 비가 쏟아지고 창가로 간 데이빗이 본 광경, 바로 미확인 비행물체가 언덕 너머로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둘러 부모님을 깨우는 데이빗. 하지만 이미 잠잠해진 뒤였죠. 아들의 상상이라 생각했는지 아빠는 한번 가보겠다며 안심시키는데요.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도 안 하고 어딘가 이상한 아빠의 모습. 표정도 말투도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목 뒤에 난 상처. 별 말이 없던 아빠는 커피에 민트 사탕을 타먹는 괴식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언덕을 가자는데 도망치듯 버스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데이빗. 수업 중 장난을 쳤지만 선생님은 데이빗만 혼내고 손가락까지 다쳤습니다. 상냥한 양호 선생님.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한데요. 아빠를 기다리던 둘은 결국 실종 신고를 했고, 도착한 경찰들, 언덕 너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빠와 동료. 웃음기가 사라진 아빠는 언덕에서 복귀한 경찰들과 묘한 눈빛을 주고받네요. 그렇게 엄마를 기어이 언덕으로 데려간다는 아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베이컨을 구우면서 목 뒤에 상처를 만졌다가 고기를 다시 굽는...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무튼 완성된 건 뒤틀린 황천의 베이컨 구이였는데요. 싸늘해진 엄마마저 언덕으로 데려가려고 했죠. 겨우 뿌리치고 등교하는 데이빗. 부모님 걱정에 속타는 꼬마는 어제 그 경찰과 담임쌤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가만 보니 선생님의 목에도 데일밴드가. 그리고 몰래 따라가 보니 뭔가를 먹는 그녀. 겨우 양호 선생님 덕에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다 털어놓으라지만 목 뒤 체크가 우선. 털복숭인 것 빼곤 큰 문제는 없어 보였죠. 아무래도 언덕에 다녀온 자들은 목 상처와 함께 성격도 변하는 듯한데요. 아무튼 진지하게 들어준 양호쌤은 확인에 나섰죠. 성격이 더 더러워진 걸 보니 뭔가 있는 느낌. 일단 애부터 피신시키는 상냥한 선생님. 데이빗의 짝꿍마저 변했던 거였고 부모님 역시 믿을 수 없었죠. 도망치던 데이빗은 일단 차에 숨습니다. 그 차는 바로 담임 선생의 차. 역시 아빠와 같은 목의 상처였죠. 도착한 곳은 언덕 뒤였는데 커다란 땅굴이 뚫려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깊고 넓은 굴. 선생은 기괴한 구조물로 들어갔는데 따라가 보니 여긴 마치 데몰리션 노래방 같았습니다. 게다가 찬란한 노래방 스타일 조명까지. 이윽고 나타난 건 뇌로만 구성된 것 같은 괴상한 존재. 그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분명했죠. 그때 발각되고만 데이빗. 목소리에 에코까지 들어간 걸 보니 노래방이 확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양호쌤의 집으로 향했지만 그곳도 수색당하는 중이었죠. 다행히 유일한 내 편을 만나게 됐네요. 다시 가봤지만 이미 막혀있는 땅굴. 그날 보았던 착륙 지점 역시 흔적이 없었죠. 그런데
데이빗의 엄빠가 보낸 나사 직원들. 그들은 땅속으로 빨려가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아이들까지. 신고를 하러 왔지만 담임쌤의 습격을 받았고 겨우 도망칠 수 있었죠. 모든 전화가 불통인데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잘 아는 장소, 학교가 그나마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조여오는 수사망. 몰래 숨을 땐 역시 우당탕 쿵탕해야 제맛. 꽁꽁 숨어봤지만 결국 들켜버린 그때 외계인들의 새 땅굴이 굴착되는 상황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외계인의 하수인이 될 겁니다. 그들이 찾아간 건 아빠와 친한 윌슨 장군. 낮에 그 직원들은 구리선을 옮겨 담고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데이빗의 엄빠는 어떤 가방을 건네는데 바로 시한폭탄. 뭘 파괴하려는 걸까? 대화를 더 나눠보니 오렌지색 나사 직원을 확인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불렀는데 정체를 드러낸 하수인들. 추궁당해 입을 열려고 하자 목에 있는 장치로 원격 폭발을 시켜버린 외계인들. 오늘 발사 예정인 화성 탐사 로켓이 목표인 듯 했죠. 하지만 이미 폭약이 가득 달린 트럭은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사도 전에 파괴돼버린 화성 탐사 로켓. 화성에 오지 말란 선전포고였을까요? 게다가 구리선을 훔쳐간 하수인들.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언덕 땅굴과 학교 지하 땅굴로 나뉘어 투입됐습니다. 학교의 땅굴로 들어가는 병력들. 언덕 쪽으로 이동하는 작전이었죠. 그런데 발을 헛디뎌 굴러버린 부관. 모두의 앞에서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학교팀은 드디어 외계인들과 조우하게 되는데요. 지적 호기심을 앞세운 나사의 박사.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그는 가루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총알 세례. 역시 훌륭한 대화 수단입니다. 하지만 꼴세를 보니 부모님을 구할 길이 안 보이는 상황. 데이빗은 땅굴로 향하는데요. 역시나 둘은 모래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되는 폭파 작전.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진입로를 확보해야 했죠. 한편 땅속에선 최첨단 미세한 세뇌 장치를 이식하고 있었는데요. 데이빗은 드디어 뇌 같은 존재와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꼬마놈의 훈수질에 화가 난 외계 존재. 하지만 꼬마도 보통 녀석이 아니었고 동전 주머니를 때리자 선생을 먹어버리는 외계인들. 이제 양호쌤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군 앞에 나타난 감염된 테란. 하지만 그는 투철한 군인 정신의 소유자였죠. 한편 외계 무기가 구리로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된 데이빗. 뭔 놈의 기계가 주사 찌르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지 아무튼 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병대원들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세뇌 장치를 박살냈고 구출된 양호쌤. 이제 이 징그런 노래방을 파괴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막혀버린 출구. 외계 무기를 쓸 때였죠. 구리가 필요한데요. 바로 아빠가 주셨던 잠바 속의 동전. 그렇게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 모두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땅속에 남아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부모님. Can't come with you. David? 뿌리치고 나왔지만 끈질겼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주선은 파괴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꿈? Just calm down, hon. 다행히 안정을 찾은 꼬마는 잠을 청하게 되었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던 그때 또 내려오는 UFO. 이번엔 현실일까요? (1986년작) 화성에서 온 침입자입니다. 아무리 화성인에게 조종당했다지만 탐사 로켓을 폭파해버린 꼬마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고민하던 찰나 모든 게 꼬마의 아슈발 꿈이었던 상황. 하지만 깨어난 현실에서 또 반복됐죠. 영화의 성적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아쉬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소소하게 UFO 목격을 한 것에서 시작했지만 땅굴을 판다는 화성인 설정에 지어진 거대한 세트와 수많은 군인, 군사 장비들이 동원된 만큼 꽤 많은 제작비가 투입됐죠. 하지만 그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꼬마를 주인공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사건의 시작과 위기, 그리고 문제 해결에는 반드시 주인공 데이빗이 주축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린애가 주인공인 만큼 영화의 표현 수위도 내려가야 했겠죠. 아주 공포스럽거나 소름 끼칠 만한 상황임에도 가족영화 같은 탈을 써야 한다는 것이 딜레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꼬마의 말만을 믿고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군부대의 장군이 펼치는 적극적인 작전. 언뜻 보면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게 데이빗의 꿈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 꿈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사실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동명의 1953년 작품인데요. 그 시절임에도 컬러로 촬영된 영화, 꼬마가 주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같습니다만 여기선 꿈으로 끝나는 엔딩이 아닌 화성인을 참교육하고 숙면을 취하면서 끝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밌는 점, 53년 원작의 스토리를 쓴 존 터커 배틀이란 작가, 이 각본을 완성하는 데 영감을 준 건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하는 꿈을 꿨는데 그것에 착안해 이야기를 써나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작가의 의도를 더 충실히 살려낸 건 86년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 때문일까요? 원작의 고도 지성체 화성인과 졸개들의 모습은 이토록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뇌와 간단한 촉수로 구성되어 있어 닌자 거북이의 악당 크랭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외계인 기지의 디자인은 헐리우드 특수효과의 거장 스탠 윈스턴이 맡았고 데몰리션 노래방이 떠오르는 건 역시 모두 에일리언의 디자인, 즉 작가 H.R. 기거의 아트웍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화의 감독은 토브 후퍼, 텍사스 전기톱 사건으로 유명하죠. 극중 데이빗이 TV를 켰을 때 나오는 영화는 1년 전 그가 연출했던 예전 리뷰작 라이프 포스였습니다. 이외에도 숨겨진 재미 요소들, 53년 원작과 몇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 2명이 있었죠. 그 중에 직접 서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배우가 바로 53년 원작에서 꼬마 데이빗을 연기했던 배우 지미 헌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품의 꼬마 데이빗인 헌터 칼슨, 영화 내내 서로 챙겨주고 염려해줬던 양호 선생님은 그의 친엄마 캐런 블랙이었습니다. 엄마와 한 작품에서 연기를 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둘이 경찰에 쫓겨 지하실에 숨었던 장면, 경관들이 후레쉬로 비춘 건 53년판 화성인 지성체의 소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할아버님이 윌슨 장군 역을 맡으셨죠. 바로 바탈리언에서 녹색 좀비를 만들었던 장본인 제임스 캐런 배우였습니다. 수많은 행성들 중 어째서 화성에서만 그렇게 침략들을 해오는 건지, 무슨 왼수를 진 건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영화, 화성에서 온 침입자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